자, 표준정규분포라는 내용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 165쪽이고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보면 그러면 표준정규분포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어떤 확률 변수 x를 어떤 거는 몸무게라고 설정을 하고 우리 반에 있는 아이의 몸무게라고 하고 어떤 아이의 발 사이즈라고 하고 어떤 거는 또 키로 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다 좌표값을 조사해 봤을 때 평균이 예를 들어 나왔어. 그리고 표준 편차도 나왔어. 자, 근데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내가 뭔가 객관적으로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무언가는 키로, 키로수, 그리고 어떤 애는 키, 그리고 어떤 거는 밀리미터, 발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서로 다 다른 것들에 대한 이 자료들을 한눈에 확 비교해서 아, 이게 좀 더 평균으로부터 좀 더 많은 자료가 모여 있는 그러한 데이터 값이구나. 이런 걸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표준화라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원래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종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고 그때 대칭축이 평균 m이고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키가 160인 그리고 발 사이즈가 240mm이고 몸무게가 평균이 55kg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서로 다른 이 단위들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비교할 거냐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같이 평균 0으로 맞추자.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다 같이 표준 편차를 1로 맞추자. 이 과정이 표준화예요. 자, 이때 표준화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이 원래 확률 변수 x라고 했던 걸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꾸고요. 자, 그때 여전히 정규 분포, 종 모양의 모양을 따르는 건 여전하면서 평균이 0으로 맞춰지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1로 맞춰지는 거. 이건 여전하고. 자, 여전하지 않지. 바뀌는 거지. 자, 이건 내 맘대로 바꾸는 거야? 아니야. 어떤 계산을 거쳐야 돼. 그게 뭐냐면 Z라는 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요. 원래 X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 M을 빼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 Z라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맞춰진 그러한 표준화된 확률 변수로 다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평균을 0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를 1로 맞췄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문자의 종류가 x에서 z로 바뀌었죠. 그럼 가로축이 스몰 z가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프 모양이 대칭 형태, 가운데 대칭축 기준으로 대칭 형태의 종 모양인데 이 가운데 대칭축이 이제 뭐가 됐어? 평균이 0이 됐으니까 당연히 z는 0이다 라는 대칭축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여전히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종 모양의 정규분포 곡선, 이 Z축과 아래축에, 아래에 둘러싸이고 있는 그 넓이의 합은 1인 거야. 자, 혀가 좀 약간 꼬였네. 다시 말할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한 정규분포 곡선도요. 이 Z축과 아래에 둘러싸고 있는 넓이의 합은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1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근데 왜 Z를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꿨을 때 평균은 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는 왜 1로 바뀔까? 그거에 대한 증명을 제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을요. 자, 제가 스몰 m이라고 작성을 하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는 문자로 두면 제가 z와 x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z라는 문자의 기대값, 즉 z의 평균은 z 대신에 시그마 x-m이니까 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의 기대값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확률 변수 x가 ax 플러스 b의 꼴이 되었을 때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 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자, 이 x한테 곱해져 있는 개수는 밖으로 뽑고요. 남아있는 상수항도 밖으로 빼줬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그마분의 1이라는 건 x의 개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시그마분의 m이라는 값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밖으로 그냥 빠져나와요. 자, 이게 이제 z의 기대값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EX가 뭐라 그랬어요? M으로 준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에 M 자리에, EX 자리에 M 집어넣으면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Z가 시그마분의 Z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미안, 다시 말해줄게. 이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는 거는 자, 이런 관계식을 작성하면 Z의 평균은 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생각해 볼게. 자, 시그마 Z는 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인데요. 여기도 다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고 자, 우리가 표준 편차에서 확률 변수 앞에 어떤 배수가 붙어 있게 되면 뒤에 더하거나 빼준 상수는 상관없이 이건 상관없이 그냥 절대값 붙여서 나오는 시그마 분의 1 그리고 시그마 x로 나오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다시 우리가 확률 변수 앞에 붙어 있는 어떤 개수가 붙어 있게 되면 그때 뒤에 더하거나 빼지는 상수는 상관없이 이 개수가 밖으로 절대값 붙여서 나오는 즉 시그마 분의 1의 절대값 곱하기 시그마 x로 나오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 시그마 x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시그마라는 문자로 뒀죠. 그리고 얘 그냥 시그마라고 둔다고 했는데 시그마 자체는 어차피 양수니까 얘는 그냥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절대가 벗겨져서 나오고 얘는 1이 되는 거야. 나 지금 이거 쓴 거다. 다시 2ax 플러스 b 얘는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와 같고 그리고 시그마 ax 플러스 b는 a의 절대값 곱하기 시그마 x와 같다. 이 설명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증명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Z로 바뀌게 되는 자, 다시 지금 Z로 바뀌게 되는 이 표준화에 대한 공식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이 공식을 알아두고 이 공식을 거치게 되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맞춰지고 이러한 대칭축이 0인 종 모양의 형태인 함수를 가지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확률을 구해라. Z가 마이너스 1 이상 0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자,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여기서 예를 든 거야. 확률을 구해라. Z가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쓰면 Z가 마이너스 1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여기 딱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딱 긋고 X가 0일 때 그어서 여기 0일 때 그어져 있죠? 0일 때 그어서 이만큼의 범위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표준화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표준 정규 분포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사실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 이거는 제가 그냥 어떤 얘기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자로 표현이 돼 있으면 사실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냥 이렇게 보여줄게요. 내가 그냥 표준화시킨 정규분포 곡선 한번 그려보면 대칭축이 0을 기준으로 완벽한 대칭 형태의 종 모양이다 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예를 들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Z가 마이너스 1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그럼 Z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예를 들어 뭐 이쪽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봐. 이거 이하면 이만큼의 확률인 거죠. 자, 근데 이만큼의 확률은 제가 만약에 P, Z가 언제? 언제? 플러스 1일 때 이거 이상의 확률을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완벽한 대칭이니까 내가 이하일 때를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Z가 1 이상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대신 얘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음, PZ가 뭐로 할까? PZ가 마이너스 1 이상 이거를 구하래. 이번에는 어디야? 자, Z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그럼 이때는 이때겠죠? 이해가? 그럼 이만큼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잘 봐봐. 그러면 우리 이만큼의 확률하고 어차피 이만큼 확률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면 전체 1에서 이만큼을 빼도 돼. 이해가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만큼의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다면 거기다가 이 나머지 0.5라는 확률을 더해줘도 돼. 이게 왜 0.5인지 설명했죠? 정규분포 곡선 자체는 양쪽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전체 넓이가 1이려면 무조건 반반씩 0.5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이거 이상에 대한 확률은 여기다가 플러스 다시 한번 말해줄게. 자, 여기가 0.5, 여기 0.5니까 내가 만약 이만큼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면 이거 이상의 확률은 이만큼에다가 그냥 0.5 더하면 되는 거 맞죠? 여기다가 플러스 0.5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대신 이 반대편 이만큼의 넓이를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이거 넓이랑 똑같을 테니까 어, 이거 넓이 더하기 0.5로 구하면 결국 이거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문제 통해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내용을 좀 더 보면 정규분포의 표준화 이거 말씀드렸었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잘 봐. 자, 변수 곱하기 평균 나 다시 말해줄게.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아시겠어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예로 하나만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어.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데 자, 교재 166 오른쪽에 같이 이거 적어봅시다. 얘가 정규 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예를 들어 20이래.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4래. 그럼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x가 있대. 자, 근데 내가 있잖아. 이 확률 변수 x가 범위가 예를 들어 16 이상 28 이하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한대. 그러면 내가 이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했을 때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맞춰서 지금 이 x에 대한 확률을 z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표준화를 한다는 건 평균을 뭐로 맞춘다? 0으로 맞춘다. 표준 편차에 뭐로 맞춘다? 1로 맞춘다 그랬죠. 그리고 z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z는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16하고 28이라는 건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거든. x에 대한 값이 16하고 28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 내가 z로 바꾸려면 일단 x를 뭐라고 바꿔야 돼? x를 z로 바꾸고요.
아니 좀 밑에 써야지. 음. x를 z로 바꾸고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자 16 이라는 x에서 뭐 빼야 돼? 자 16 에서 여기 16 에서 평균 뭐 빼야 돼? 아까 평균이 20 이었으니까 20 나누기 여기서 표준 편차 시그마가 4 였으니까 4를 해준 것이 16의 표준화가 된 값이에요. 그다음에 28이 표준화가 된 값은 자 28은 x자리인 거야. 28 마이너스 자 평균 m 자 20 나누기 표준 편차 4 이렇게 바꿔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4라서 마이너스 1 이상 z는 2 이하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럼 z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2 이하에 대한 확률이 자, x의 범위가 16 이상 28 이하일 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확률이 이때의 확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표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